황폐해져버린 지구.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웅장했던 건물들은 쓰레기가 되었고 지구엔 먼지만이 뒤덮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그린랜드 시작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오늘의 주인공 존은 일찍이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소장직을 맡고 있죠. 집에 왔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존. 얼마 전 바람을 피다 걸린 존은 아내 앨리슨과 사이가 서먹해져 버렸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존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들 네이슨이었죠. 요새 해성이 떨어진다며 이슈인데요. 그것은 대부분이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네이슨의 말에 그럼 네 방구 냄새가 나겠다며 장난을 치는 존.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네이슨에겐 당뇨병이 있어 늘 약을 기우고 살아야 했습니다. 해성이 곧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는 뉴스 보도에 오늘 이웃집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에 있을 파티에 장을 보러 온 존과 네이슨.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꽤나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 같은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경보. 이 알람은 오로지 존에게만 오고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자는 연습이 아니며 지금 당장 해당 대피 장소로 예외 없이 가족만 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습이 아니라고 하였죠. 그제서야 다르게 보이는 바깥 상황. 아무리 봐도 행사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의 집에 모인 이웃들. 표정을 보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인데요.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다며 대피령이 왔었다고 알려주는데 마침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바다엔 아무런 일도 없었고 갑자기 느껴지는 강한 진동. 해성은 예상 지점을 벗어나 중부 플로리다를 강타했으며 축구장 크기의 운석으로 충격파가 뚜렷이 느껴졌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 다시 경보 알람이 울리고 TV에선 해당 가족들만 9시 45분까지 로빈스 공군기지로 올 것을 발령받습니다. 이 역시 다른 이웃들은 깜깜무소식이었고 짐 가방은 하나, 예외는 없다고 하였죠. 다급히 도시락부터 싸고 네이슨에게 놓을 인슐린도 빠짐없이 챙기는데요. 상황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존의 절친 토마스가 뭐라도 알려달라지만 자신도 아는 게 없다는 존. 토마스는 잠시 이성을 잃지만 뭐라도 알게 되면 그저 전화 한 통만 달라고 합니다. 읍내로 나오자 바깥은 고담시가 되어 있었고 도로엔 차들이 줄줄이 서 있어 길이 꽉 막혀 있었죠. 안 되겠다 싶은 존은 차를 돌려 다른 길을 찾기로 합니다. 그렇게 존의 가족은 다행히 공군기지까지 시간 내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량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부턴 차가 빠질 리가 없기에 달려가기로 하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별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종에 따라 쓰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만이 비행기에 탈 수 있었죠. 띠를 발급받은 존의 가족.
건설직을 맡고 있는 존 역시 당연히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짐가방은 개인당 하나가 아니라 가족당 하나라는 군인. 바지와 셔츠는 최대한 우겨 넣어 큰 가방에 넣기로 하고 외투는 입고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보이질 않는데요.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없었고 금방 다녀오겠다는 존.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앨리스는 동선이 엇갈리지 않도록 남편이 애 약을 가지러 갔다 말하지만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군인들. 의도치 않게 갑자기 상황이 꼬여갑니다. 한편 자동차 뒷좌석에서 약을 발견한 존. 같은 시각 앨리스는 군인들에게 인솔받게 되죠. 본인이 펌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무탈에 탑승했을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알게 되었으니 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죽음을 받아들인 채 복무하고 있던 거였죠. 약을 찾아온 존은 가족을 찾고 있지만 당연히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내 조카도 병이 있다며 돌려보내졌다고 말하는 남자. 존의 부탁으로 문이 열리는데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문을 뚫고 들어온 시민들과 전쟁이 벌어졌고 기름이 새고 있다며 어서 나오라는 존. 존을 기억한다며 가족들은 기집 밖으로 안내되었다는 군인. 결국 차로 돌아온 앨리스는 네이슨의 약을 구하기 위해 쪽지를 남기고 어서 움직이기로 합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는 존. 하지만 비행기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선 약을 찾기 위해 마트에 들린 앨리슨. 사람들은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고 앨리슨도 약을 발견합니다. 이때 괴한들이 이곳은 우리 거라며 사람들을 위협하는데요. 이런 시국에서 살인이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죠. 앨리슨 또한 걸리고 말지만 다행히 마음 약한 청년이기에 목숨을 건집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왕 가는 거 화끈하게 놀다 죽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높은 곳에 있어도 신호가 잡히지 않아 결국 돌아가는 존. 앨리스는 다행히 어느 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녹스빌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또 다른 공군기지가 있었죠. 아까 총소리 들었냐며 세상이 말세라는 랄프. 사람들이 점점 미쳐간다고 합니다. 정말 심성이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진 분위기. 느낌이 쎄합니다. No, Ralph. Where are you going? Damn it, Judy! Unlock the goddamn door! Stop it! No! Stop! 손목에 띠를 보자 사람이 돌변했고 띠는 강탈당했으며 네이슨은 납치되었습니다. 존의 가족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Selecting people based on their professions. Like my mom, she was selected because she's a doctor. So if your mom got accepted, why you not with your family? I haven't spoken to my family in 7 years. 그는 손목띠에 욕심이 없었고 존의 딱한 사정을 듣자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린랜드에 지하 벙커가 있고 그곳이 목적지란 얘기였죠. 그리고 캐나다에 그곳으로 갈 민간인 조종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들은 손목띠를 요구하였죠. 어차피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용없을 거라는 존. 하지만 이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흑인 친구가 도와주지만 수에서 밀려 보이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운석이 떨어지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세상은 살고자 하는 본능만이 남았으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매정했습니다. 완전히 흩어진 존의 가족. This bracelet is broken. Hey, you listen to me. When them soldiers, they ask you who we are your parents. You understand me? That's my son, that's my wife. 자신의 것은 도난당했다고 간청하자 일단 통과하라는데요. They're not my parents. No. MPs. 아이가 7살밖에 안 된다며 부모 행세를 해보지만 쫓겨나고 맙니다. Says you've been rejected. It's gonna be alright, right? Don't cry. 겨우 도움을 받아 록스빌 공군기지까지 도착한 앨리슨. Look, he's 7 years old. He was taken from me. Somebody just listen to me. Please, come here. Let's check the pediatrics in.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See him? No, he's not in here. Nathan! I'm so sorry. I'm so sorry. He told us. 당뇨로 등록되어 있기에 이미 인슐린은 놔주었고 아이 아빠가 렉싱턴에 있다는 대화가 오가자 그쪽 방면에 군용 배차가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합니다. 날이 밝고 아무리 빈집이라지만 존은 정중히 들어가기로 하는데요. 간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우선 허기부터 달래고 뭐 새로운 소식들은 없는지 TV를 켜는 존. 뉴스에선 앞으로 24시간 남았으며 내일이 오면 다 끝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차를 렌트한 뒤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존. 이제 곧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존은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지만 어르신들께서 한 게임 하는 중이셨고 앨리슨과 네이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할 즈음 그제서야 군용 버스를 타고 인근에서 하차한 앨리슨과 네이슨. 그렇게 다시 모인 세 사람. 안 좋은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 정말 다행입니다. Hey, sunflower. Welcome. You hungry? What do you want to eat? 그 시각 뉴스에선 내일 오전 8시 47분 가장 큰 운석이 북아프리카와 유럽 중간에 떨어질 것이라며 보도되고 있었고 이에 선별된 사람들은 그린랜드 지하 벙커에 한데 모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That's right. The Greenland. There are pilots going from up in Canada. They're taking people that are not military. And we're gonna go. Gotta go now. 존의 가족은 다시 희망을 갖기로 했고 간단한 정비 후에 출발하기로 하죠. 그러나 할아버지께선 이곳에 남겠다고 하십니다. Bill, this isn't some storm you can ride out.
앨리슨이 함께 거들며 같이 떠나자 하지만 목장에 말들을 두고 떠난다면 먼저 떠난 메리가 날 죽이려 들 것이라며 농담으로 끝내 거절하십니다. 한편으론 짐이 될까 싶어 배려해 주시는 거겠죠? 존의 가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에게 소중함을 느끼는데요. 가족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듯 보입니다. 우리 사이가 틀어진 게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앨리슨. 존은 그렇지 않다며 본인이 선을 넘었다고 앨리슨에게 사과합니다. 마지막을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면 그건 역시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잘 가나 했더니 꽉 막힌 도로. 기차가 탈선하여 터널에 떨어져 있었죠. Train derailed across the highway. There's a bridge, hang on. 잠시 잊고 있을 즈음 다시 파편이 떨어졌고 라디오에선 나사의 공식 발표가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이번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보다 규모가 크며 8시 47분 이후로 유럽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충돌 시엔 30m 높이의 쓰나미와 음속보다 빠른 900도의 바람으로 인해 지구상의 75%의 동식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죠. Where the hell is this airport? 말 끝나기 무섭게 이륙 중인 비행기가 보이는데요. They're taking off. No, there has to be more. Let's go. Stop. Stop. 다행히 세이프한 것 같습니다. He looks pissed. Would you be? Sorry, everybody. Thank you so much. 존은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남은 건 그린랜드에 도착하는 것뿐이죠. 아침이 되었고 디데이까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들은 꼭 내일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린랜드에 도착하자 안심하는 사람들. 그런데 잠시 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Right engine starter engaged. Engaged? Yes. 비행기는 기적적으로 착륙했고 승객들은 모두 무사하지만 머리 쪽에 앉아있던 조종사 둘이 죽고 맙니다. 남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서둘러 움직이는 사람들. Come on. Hold on. 선별된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게 도착하였고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We're right here. Okay? Get down.
9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지구를 맞이하는 사람들. 살아남은 만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들의 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이는 생명의 흔적들. 희망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의 교신을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투표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새벽 시간에 투표를 진행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중간 결과를 보니까 선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3번이 압도적으로 높을 줄 알았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많이 참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좀 놀랬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니까 참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자는 게 최고 아니냐.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지구 멸망을 모르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꿈을 꾸듯 고통 없이 가겠다. 그래요,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땅에 심어보고 싶어요. 벤치 프레스? 벤치 프레스! 이렇게 다양한 댓글들이 있었고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라면은 일단 슈퍼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법의 효력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지막 파티를 즐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있겠죠. 다들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두 후회 없는 마지막을 보내고 싶을 거고 그땐 이미 늦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영화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뿐 아니라 그 안에 시간에 대한 의미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순간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범죄 말고요. 지금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무쪼록 이 영화 곱씹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풀영화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화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디 바비디 뷰였고요. 영화 그릴랜드였습니다.